수사와는 달리 탄핵 심판은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 없이 갈까 싶었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 한마디 가지고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여기서 일단 네 분께 먼저 좀 여쭤보고 가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질문이 좀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네. 동의한다라는 분이 계시면 어떤 네. 부분에서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고. 아니지만 지금 국민들 중에서 특히 적지 않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데이터나 자료를 다 드러내놓고 하면 좋은데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냐면 선관위 입장은 그거예요. 본인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2012년 대선에 대해서 이거는 자유당 때 부정선거처럼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야당의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에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그게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주장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가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지금 부장부장께서 손을 잠깐 드셨는데 이 목소리를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고 대통령을 직무복귀시켜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계기로 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실체를 보게 되었고 진실을 보게 되었고 국민들이 이제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러니까 계몽령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그동안 음모론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혹과 의심을 살 만한 점이 많았습니다. 부장부장께서 손을 드신 거 보면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부정선거라는 용어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명시되는 헌법기관은 맞고 그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정부나 여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있고 국정원의 보안 감사도 부정하고 있다라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딱 선입견을 만들어 놓고 뭔가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시작을 하면서 중앙선관위를 조사하자라고 얘기하면 저는 출발 자체가 정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단하지 말고 선거는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잘 해왔을 텐데 여러 논란이 되고 있고 견제와 감시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걸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보안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생산적인 그 논의와 합의가 이 현 시점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전체 53%를 차지했습니다. 과반 이상인 건데요, 강 부대변님. 이거 국민들 대다수가 믿지 않는다라고 풀이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자료를 보면 충분히 누구나 부정선거 의혹이 허무맹랑한 소리구나라고 저는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저는 자꾸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주제를 꺼내서 그럼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신다고 하면 이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스템에 개선할 점은 있는지 없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마치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도 합법적이다 이런 논리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정선거론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정선거를 두고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전한길도 좋고 황교안도 좋으니까 대표성 인물들과 토론에 나서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한길 강사가 되었든 황교안 총리가 되었든 대표성이 있는 인사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령도 아닌 망령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는 SNS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월 14일 오후 2시 반에 프레스센터로 오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준석 의원은 또 맞받았습니다. 200m 정도 떨어진 저희 채널A나 TV조선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직접 TV 토론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김 대변인님, 이 토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참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저도 보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되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관위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부정선거로는 우리 사회에 퍼진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관위가 서버, 과거 데이터 등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망상이라고 밀어내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든 황교안 전 총리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팩트,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막연한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이런 근거로서 제시를 해야 된다면 결국은 선관위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근거를 제3의 관점에서 그걸 또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과 말이 서로의 주장과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3의 국민들을 봤을 때 제3의 어떤 증거로서의 어떤 객관화된 팩트를 누군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강성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른바 개헌과 탄핵 이 시점에 있어서 이거는 정리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잦아들 때 여야가 합의하여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김두관 전 의원은 지금 이거 소송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여야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봤을 때 37%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수치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한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장부장 짧게. 예,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만 그 꽃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거기에는 역대 선거 결과가 선거구별, 지역별, 동별, 투표소별로 다 숫자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를 할 때 여야가 치열하게 대결하기 때문에 여야 참관단을 두지 않습니까? 그 참관단이 투표가 객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도 참관하지만 개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참관단이 잘 개표가 되고 있는지
그 혹시 나쁜 그 뭐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중앙선관위에 보고가 되면 우리가 보고한 숫자가 맞게 집계가 돼 있는지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역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해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를 부정선거라는 한 단어로 깡그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내란 혐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또 투명한 운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입법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이나 요원이냐, 부정선거 의혹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을 놓고 탄핵 심판이 역시 수사와 마찬가지로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데요.